리뷰를 한 것이었어요. 네, 오늘 달의 모습을 좀 한번 구경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였나요? 한 10일 정도 전에 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의 달 모습이랑, 그리고 그때 10일 전의 달 모습이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었고요. 오늘 지금 이제 동쪽에서 애틀란타 지역에서 이제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달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을 벌써부터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뭐가 달랐냐면, 저번에 보셨을 때는 더 이른 시간에, 이른 저녁에도 달이 보이셨을 거예요. 달의 모양도 보이셨고, 그리고 달도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시간에 겨우겨우 동쪽에서 떴습니다. 가까이 음,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예, 오늘의 모습은 바로,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하루 정도 더 지나면 완전한 보름이 될 겁니다. 그런데 10일 전에는 달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예, 친절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전에는 달이 똑같은 시간에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에 이쪽 서쪽에 있었어요. 여기 위에. 예, 똑같은 시간에 밤 9시 14분이었는데요. 여기 있었네요. 이거는 기억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목성 근처에 달이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 한번 직접 보셨을 건데 이때는 달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이 달의 모습만 보고도 뭐 지형을 외우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것만 보셔도 아, 조금 개념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것이 달이 오른쪽이 차 있었네. 그쵸? 예. 오른쪽이 차 있었으면 달이 오른쪽에 이렇게 차 있었으면 이것은 앞으로 커지는 달일까요? 작아지는 달일까요? 그 저번 시간에는 그래도 화면을 많이 켜주셔서 제가 막 1번, 2번 했었는데 오늘은 거의 다 이제 캠을 꺼놓으셔서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른쪽이 차 있는 달은 앞으로 커지는 달일지 작아지는 달일지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번 커지는 달이다. 2번 얘는 앞으로 작아질 것이다. 자, 정답 잘입니다.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달을 또 보여드려서 이제 편하겠죠? 예, 이 오른쪽이 차 있는 달은 앞으로, 앞으로 아닙니다. 점점 커질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뭐도 아실 수가 있냐면, 다시 오늘로 가면요. 다시 오늘로 가면, 자, 이거를 이제 느끼시면은 달에 대한 정리는 한 방에 끝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랑 달이랑 가깝습니다. 5월 1일에는 태양이랑 달이랑 가까웠어요. 얘네도 물론 움직이지만 지구의 자전 때문에 모든 천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이렇게 훑고 서쪽으로 간다. 남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렇게 얘네가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지구가 움직여서 그런데요. 근데 3차원적으로 이해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2차원적으로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태양이 이쪽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달이 여기 있는데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오겠죠. 그런데 태양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달은 당연히 오른쪽이 빛날 겁니다. 그렇죠? 조명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달이 예, 여기 이렇게 오른쪽이 빛나는데요. 자, 오늘이랑 비교해 보시면 오늘의 달은 거의 다 보름달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합니다. 예, 캠을 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조건이 안 돼서 안 하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1번, 달은 가까울수록 크다. 2번, 달은 태양이랑 가까울수록 작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다시 한번. 달이 태양이랑 가까울수록 달의 모양이 크다. 우리가 보기에. 2번, 달이 태양이랑 가까울수록 달이 작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지금 우리 이영민 목사님, 지금 사모님과 예, 의견이 갈리신 것 같아서 너무 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현재 시간으로 오면요. 태양이 지금 저쪽에 서쪽에 졌어요. 그런데 달이 막 이제 동쪽에서 뜨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태양이 서쪽에서 애틀란타 지역에서 한 8시와 8시가 넘어서 졌네요. 거리가 엄청 멀어요, 오늘. 태양이 지고 나서야 달이 떴습니다, 오늘. 그 말 뜻은, 그 말 뜻은 멀어질수록 조명을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잘 받아서 달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의 모양이 보름달이다. 그러면 태양이랑 가까운 게 아니고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달은 점점 앞으로 작아질 텐데요. 큰 달은 앞으로 점점 작아질 텐데 점점 태양이랑 반대쪽으로 가까워질 거예요. 그 말뜻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으로 가고요. 내일로 가보면요. 내일로 가보면 내일은 달이 더 안 떴어요. 똑같은 시간. 13일은 아예 또 안 떴어요. 14일은 또 아예 안 떴어요. 15일, 16일, 17일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이 점점 더 늦게 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참 더 가야 달이 새벽 4시에 뜨네요. 새벽 4시에 뜬다는 것도 무슨 소리냐면 태양이 조금만 있으면 동쪽에서 또 뜨겠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태양이 이쪽에 있어요. 이번에는 태양이랑 이렇게 가까워요. 조명이 왼쪽에서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의 모양은 왼쪽이 빛납니다. 아, 얘는 이렇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이 차 있는 달은 앞으로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예. 왜냐하면 태양이랑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질 거예요. 얘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달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극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정도는요. 24일 정도는 거의 태양이랑 거의 붙어 있어요. 이거는 잘 못 봐요. 왜냐하면 태양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태양이 이쪽에 있고요. 달이 여기 있는데 당연히 달의 모양은 가까우니까 작고 태양이 보이는 쪽인 이쪽만 빛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겹쳐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날짜를 좀 돌려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만 올렸네요. 어느 순간에는 태양이랑 이렇게 겹쳐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날은 달이 안 보여요. 아, 달이 안 뜨는 날도 있죠. 내가 못 보는 날도 있죠. 그럴 때는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엔 왼쪽이 물론 빛나겠지만 살짝 이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빛나겠지만 진짜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 뭐 살짝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다시 추월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또 오른쪽만 살짝 보이고 얘는 앞으로 멀어지면서 점점 커질 겁니다.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커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달. 예, 이렇게 편하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도 요런 방식으로 가깝고 멀어짐에 따라서 달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천체 관측하는 날도 이걸로 잡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별을 잘 보고 싶은 날엔 달을 찾아가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별을 너무 잘 보고 싶어, 나는. 나는 오늘은 이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하늘에 별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어. 이런 날엔 어떤 날을 고르셔야 되냐면 달이 늦게 뜨는 날을 잡으셔야 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5월 1일에 만약에 관측을 했다. 5월 1일로 좀 가보겠습니다. 내가 5월 1일에 관측을 했다. 5월 2일로 가볼게요. 내가 5월 2일에 이 시간에 관측을 했으면 저희가 밤에 이렇게 달이 떠 있어요. 이런 날은 달빛이 강해요. 달이 태양빛을 엄청나게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여기 달이 엄청 크거든요, 생각보다. 예, 요 정도만 있어도 달이 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이 있는 날엔 달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여기 주변이 상대적으로 어두워져서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을 잘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달이 보름달에서 넘어가서 잘 안 보이는 날, 새벽에 뜨는 날, 이런 날로 잡으셔서 보여주면 너무 좋고요. 아, 내가 달을 보여줘야겠다 하는 날엔 5월 2일에서 한 이틀 정도 더 가서 예, 한 5월 6일 정도 되면 달이 조금 더 커졌겠죠. 그래서 요럴 때, 보름달일 때보다 요만큼 보일 때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달의 명암도 선명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분화구나 크레이터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바다의 색깔들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름달일 때는 너무 환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달을 관측하려면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예,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시작을 못했고요. 지난주 했던 걸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말이 길어지다니,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과학관에 한 이제 5년 정도 이제 예,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욕심도 너무 많아져요. 너무 그만큼 천체가 예쁘거든요. 네, 핑계를 조금 댔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달을 예, 좀 많이 보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맨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망원경 없이도 잘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다시 오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네, 현재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공위성도 쭉 지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남쪽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오늘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그런 달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커먼 부분이 있고 허연 부분이 있는데 이 시커먼 부분은 이제 직접 저희 현장에서 배우시겠지만 요 하얀 부분보다 온도가 아니죠. 고도가 좀 낮습니다.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부분보다 낮다. 낮다. 이 정도를 아시고 이제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저번 시간에는 뭘 보여드렸냐면 하루가 가면 어떻게 변할까를 보여드렸어요. 지구의 공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왜 계절별로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고 어떤 원리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여기 밑에 요 네 개는 까마귀 별자리라는 별자리입니다. 봄철의 대표 별자리고요. 자, 하루가 지나면 약간 오른쪽으로 갔죠. 하루가 더 지나면 또 오른쪽으로 가요. 지구가 공전하는 걸 느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했지만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갑니다.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5월 18일의 하늘이랑 6월 18일의 하늘은 까마귀 계절이 여기까지 왔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다른 별자리를 보고 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아시려면 저번 시간 강의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하늘이 확확 바뀝니다. 여름이죠? 7월 18일. 여름철을 대표하는 정갈 자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쭉쭉쭉쭉 지나서 가을이면 가을에는 또 다른 하늘이 보이고 11월, 이제 12월 겨울이 되면 또 여기 겨울을 대표하는 오리온 별자리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현재로 와서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1년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1년. 365일씩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이것 좀 잘 보셔야 됩니다. 1년씩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까마귀 자리를 한번 잘 보시고요. 1년씩 돌려보면 어떻게 하늘이 변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니까 그 자리로 다시 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1년씩 가보겠습니다. 뿅! 살짝 느껴지시나요? 1년 더 가보겠습니다. 1년 또 가보겠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일까요? 1년 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1, 2, 3, 1, 1, 2, 3, 1. 세 번 살짝 왼쪽으로 가고 한 번 오른쪽으로 확 갑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유지합니다. 1년씩 더 가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어, 천체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지구가 365일 동안 공전을 한 바퀴, 태양을 공전을 한 바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365.24 정도 됩니다. 365.24일이 돼야 한 바퀴 도는 건데 365일째는 약간 덜 간 거예요. 정말 조금. 0.24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0.24일. 그래서 한 바퀴를 잘 돌아야 되는데 약간 덜 가요. 2년 차에는 0.25가 두 번이니까 0.5가 되겠죠. 이만큼. 3년 차에는 0.75가 되겠죠. 이만큼. 4년 차에는 1이 되니까 하루가 아예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차 때문에 2월에 29일까지 있는 연도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그 2월 29일이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1년 갑자기 확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가는구나. 이 정도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네, 1, 2, 3, 1. 1, 2, 3, 1. 그래서 요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었는데요. 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좀 이런 걸 보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과학관에 처음 입사했을 때를 조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경험적으로 좀 아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과학관에 2021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여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을부터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하늘을 봤는데 그때 가을 하늘에 행성이 두 개가 보였어요. 잘 보이는 토성이 하나 보였고요. 그 근처에 목성이 한번 보였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1년 이제 행성의 움직임입니다. 9월쯤이었는데요. 자, 남쪽을 보면 토성이랑 목성이 너무 이렇게 잘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정도 돼도 토성도 이렇게 있고 목성도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1일의 모습인데요. 얘네들은 각자 자기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서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각자 자기의 궤도대로 태양을 돌고 있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쪽에 있는 거는 조금 빨리 돌고요. 바깥쪽에 있는 건 좀 천천히 돕니다. 이 목성이랑 토성이 요 정도 지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천체 관측할 때 천문대에서 목성이랑 토성을 너무 편하게 한 계절에 다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2021년에 그때. 아주 편했어요. 너무 좋아요. 오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성도 보고 토성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문제는 1년씩 지나니까 1년 지나가 볼게요. 2021년 9월 11일이었는데요.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멀어졌어요. 물론 이 정도 돼도 한 계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요만큼 떨어져요.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동시에 보여주기 좀 힘들었어. 요렇게 보이니까. 안 보이죠? 아직 안 떴죠, 목성. 시간이 더 지나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별들은 상대적 위치가 이렇게 같지만 행성은 상대적 위치가 변하니까 행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천문학자들이 다 본 거예요. 별이랑 행성을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의 최선이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 무시하거나 이래선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이 별이랑 이 멀리 있는 행성을 구분을 했다니까요. 동방 박사들만 해도 이 별들의 위치, 행성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마 서쪽에서 보였을 텐데 서쪽에서 보이는 천사의 무리를 별들이랑 정확하게 구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그만큼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10시 40분부터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좀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떴고요. 빨리빨리 넘어가서 한번 이제 요거 혹시 보셨나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나요? 예, 부자은하? 뭐 저번 시간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 부자은하? 네,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북두칠성 근처에 있는 멋진 은하들입니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예, 요것도 보여드린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여름철에 보이는 거다. 요거는 겨울철에 잘 보인다. 요거를 말씀드렸고, 잘 보이는 거 110개의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별자리는 하늘을 88개 구역으로 요런 대상을 잘 찾기 위해서 나눠놨고, 잘 보이는 것만 이어놨죠. 이렇게 좀 흐린 별들을 이어놓진 않고, 잘 보이는 것들만 이어서 하늘의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PPT입니다. 이거 어, 되게 쉬운 만화면서도 자세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만화 같아서 초등학교 1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읽는 학습 만화를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기 잘 읽어보면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요. 지구 주위에는 행성이 있었고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형왕성도 있는데 이거는 못 봤고요. 토성까지는 봤습니다. 토성까지는 봤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원 모양은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바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성들은 자기들이 이걸 보니까 나머지 별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행성들을 보니까 행성들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이 문제인 거야. 이 천동설을 주장하기에는 이 행성들이 너무 큰 문제였어.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성들이 말이 안 돼요. 이 다섯 행성들 때문에 천동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완벽한 운동인 원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걸 또 보면 옛날 사람들은 예, 이렇게 도는 것들이 완벽한 원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타원 운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릅니다. 막 열심히 노력하려고 이걸 노력을 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꾼 처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가설이라고 본인이 표지에 실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은 잘 받지 못하죠. 자, 이 사람도 중요합니다.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인데요. 옛날에 그 천체에 관련된 사람들은 엄청 똑똑하거나 아니면 엄청 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은 아주 부럽게도 둘 다였습니다. 돈도 많고 머리도 비상해서
이 사람이 매일 저녁에 천체를 관측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기록을 정확하게 해놓으니까 오늘이랑 내일이랑 1년 후랑 이거를 아까 그 프로그램 없이도 이 사람이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리를 잘 해놨는데 얼마나 옛날에 천체 관측한 게 디테일했는지 이 모습을 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티코 브라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이거 천체 관측하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앉아 있는 거 보시면 이 각도계가 있어요. 이 각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틀리니까. 그리고 똑같은 시야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해놨고 이 사람이 각도를 읽어주는 알바가 한 명 있고요. 밑에서 이걸 총괄하는 알바가 한 명 있고요. 기록해주는 알바가 있어요. 부자여야겠죠. 벌써 세 사람의 인건비를 이 사람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관측을 디테일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리된 목록을 보고 이 사람이 지동설,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아, 요렇게 돌지 않았을까? 하도 이상하니까. 행성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요런 모습도 막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케플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케플러라는 사람도 약간 깊은 쪽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생들은 이 케플러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소개해 주려면 이 케플러가 말하는 게 어떤 게 있었나, 요 정도는 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이 만화인데요. 새로운 별을 발견한 천문학자 브라헤의 자료를 연구했다. 이 말은 아까 이 티코 브라헤의 자료를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써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남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움직임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같았대요. 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완벽한 원운동이 아니고 타원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 계산해서 이 사람이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돈다. 이게 근데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요. 타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태양이랑 가까울 때 여름이고 멀어졌을 때 겨울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타원인데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절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점이 두 개가 필요한데 타원은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조금 어려운데요.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점 두 개를 이렇게 이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초점 중에 하나가 태양인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태양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초점 하나를 기준에 있고 그 반대쪽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타원 궤도를 돌면서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았었어요.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냥 알아서 타원을 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점이 두 개가 필요한데 타원은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알고 2번.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태양을 태양과 가까운 곳을 지날 때는 빨리 돌고요. 멀리 있으면 당연히 중력 영향 때문에 천천히 가는데 똑같은 기간 동안에는 이 면적이 같아요. 이것도 너무 신기했어. 선은 같은 시간에 같은 넓이를 휩쓸며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팅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막 도는 게 아니고 면적을 동일하게 하면서 흘러갔다. 이것도 전 너무 신기했어요. 세 번째 건 좀 어려운데, 뭐, 이 사람이 10년 후에 3법칙을 냈는데,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의 제곱은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너무너무 복잡하지만 이 숫자들 그냥 보세요. 이게요, 숫자가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 소수점까지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태양계를 만드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전 이거 보면 숫자 보면서
조금 오차값이 있긴 하지만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걸 공부하기에 너무 숫자를 보면 무서웠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요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이 천체를 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앞으로 패러다임을 또 바꿨는데요. 요거는 한 5분 정도 쉬시고, 네, 5분 정도 잠깐 쉬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물도 한 잔 드시고, 혹시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밖에서 별 떠 있는 거, 날씨가 좋으면 별이 어떻게 떠 있고, 다리 모양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쉬는 시간 이용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 몇 개 와 있는데요. 커지는 달, 네, 금음날 밤은 깜깜해요. 달을 피해가요. 네, 별을 아마 보려고 노력하신 분이신 것 같고요. 금음날은 깜깜해서 별들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 명칭에 관한 것들은 실제로 하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잘 쉬다가 물도 한 잔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4년마다 윤달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윤달이 2월 29일이죠. 2월이 29일까지 있는 거를 윤달이라고 말하는데요. 방금 전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구가 365일 동안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 365.241 정도 필요합니다. 0.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못 도는 거죠. 예, 365일에는. 그래서 오차가 조금씩 생겨서, 그 0.24가 4번 곱하면 1이잖아요. 4년마다 이게 오차가 하루씩 생기니까 2월에 29일을 한번 4년에 한번 만들어서 그 오차를 없애자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달력에는 2월 29일이 4년마다 한 번 있습니다. 네, 그걸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쉬시는 동안에 제 태양계에서 대해서 좀 재밌게 설명해 놓은 영상을 좀 찾아놨거든요. 그거를 틀어놓을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아주 빠르게요. 지구는 공전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태양계도 공전을 하고 있죠. 우주 상태에는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이나 미세 입자들이 있지만 그 밀도가 매우 희박해서 진공 상태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숨을 쉴 수 없겠죠. 하지만 행성들은 숨을 쉴 필요가 없죠.
태양계 행성들은 딱딱한 지표가 있는지에 따라 암석형 행성과 가스형 행성으로 나뉩니다. 태양과 가까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표를 갖는 암석형 행성이고, 태양과 먼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딱딱한 지표가 없는 가스형 행성입니다. 가스형 행성은 고체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네, 질문이 들어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달이 태양과 멀어질수록 환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가까이 빛을 많이 받으면 더 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밝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조명이 가까우면 이 일부만 비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을 이쪽에서 비추면, 근데 사실 실제로는 뭐 가깝든 멀든 이거는 지구 기준이고요. 태양 기준에서는 뭐 이쪽에 있으나 사실, 예, 다 그냥 거리가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 예, 그 기준이고요. 가까이 있으면 뭐 많이 밝고 안 밝기보다도 가까이 있으면 이쪽만 비친다. 이쪽에서 태양이 비추면 여기만 비친다. 멀리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보인다. 좀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환할 것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보이냐, 예, 요거를 좀,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왕성은 자전축이 98도 기울어져 있어 가로로 자전을 합니다. 금성은 자전축이 177도 기울어져 있어 거꾸로 자전을 합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이 서쪽으로 떠오르는 유일한 행성이죠.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모든 설명들이 다 베이스를, 예, 빅뱅 이론에 대해서, 예, 베이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지만 지금 이런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알아서 우리가 잘, 예, 학생들과 또 다른 분들에게 잘 소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성, 토성은 적도와 극지방의 자전 속도가 다른 차등 회전을 합니다. 이거 좀 무서운데요. 예, 가운데 쪽은 좀 빨리 돌고 끝에 쪽은 천천히 돈다. 좀 이렇게, 좀 그냥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이만으로 줄이고요. 네, 물도 잘 드셨고, 또, 예, 이제 다시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갈릴레이 할아버지를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태양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주로 떠나서 좀 보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이유는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람은 초상화에도 자기, 예, 자기 초상화에도 오른손에 망원경을 들고 사진을 찍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예, 망원경으로 이런 걸 봤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돌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그런 자료예요.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돌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요거 한번 잘 봐보시죠. 실제로 망원경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보시면 1월 9일에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닌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요게 요 오른쪽만, 예, 이렇게 쫙 보이는데 1월 9일에 2006년인데요. 1월 9일에 1월 9일에 요것은 금성의 모습입니다.
금성. 우리가 지금은 금성이 지구 안쪽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그런 행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엔 몰랐어요.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돌고 있고 이 금성도 지구를 돌고 있으려면 금성이 지구 중심으로 도니까 그쵸? 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리고 요게 모양이 일정했다면, 크기가 일정했다면, 모양은 달라져도 크기가 일정했다면 얘가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렇게 사이드만 보일 때를 보니까 커요. 그리고 9월이 이렇게 풀로 보이는 이 금성은 작아요. 그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 금성이 돌고 있고 우리 지구랑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웠을 때는 이렇게 사이드만 보이고 지구랑 거리가 제일 멀면 이렇게 보름달 형태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금성을 관측하실 수 있는 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금성을 보시면 반만 보일 때는 엄청 크게 보일 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로 보일 때는 많이 없겠지만 풀로 보일 때는 엄청 작은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갈릴레오 갈릴레이 할아버지가 본 목성입니다. 네, 목성의 모습입니다. 목성의 모습인데요. 어, 동그라미가 목성이고요. 옆에 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요 지금 작게 보이는 요것이 목성을 돌고 있는 목성의 위성입니다. 지금에야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그때 당시 이론으로 하려면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돌고 있어서 얘네들이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지금 영어로 막 악필로 써놨죠. 요거는 날짜입니다. 날짜별로 자기가 본 목성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얘네들이 막 위치를 바꿔가면서 있네요. 그쵸? 어떤 날은 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보이고, 어떤 날은 왼쪽에 세 개 보이는 날도 있고, 이러니까 얘네가 지구를 돌고 있지 않고 저것들은 목성을 돌고 있구나. 이거를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그 네 개의 위성은 이겁니다. 실제로 위성이 많습니다. 목성에는 80개가 넘는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이 네 개입니다. 이름은 이오, 유로파, 가디메데, 칼리스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갈릴레이가 봤다고 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4대 위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잘 보이고요. 망원경으로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목성을 보실 일이 있으면 얘네의 위치도 알고 좀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달을 봤더니 달이 울퉁불퉁 못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신학은 뭐였냐면 과학은 신앙의 베이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 만든 것은 완전해야 된다. 완전한 원이어야 된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달을 보니까 곰보도 있고 울퉁불퉁 못생긴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더 이상의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반드시 많이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전하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행성의 정의는 이렇게 있는데요. 한 번씩 그냥 구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성입니다. 태양이랑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얘는 금성입니다. 사실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대기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특별한 카메라로 찍어서 대기를 없애고 보면 오른쪽처럼 대기가 없는 저런 금성의 실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주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어서 상당히 태풍도 세고 힘듭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소련이란 나라에서 여기다가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착륙을 겨우겨우 시켰어요. 되게 힘들게 시켜가지고 사진을 한 장 지구로 보냈습니다. 그게 이것입니다. 어우, 여기 살고 싶지가 않죠? 저도 이거 이제 과학관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네, 잘 들리시죠? 이것은 금성입니다. 돌이 많아서 여기도 농사가 좀 힘들 것 같죠? 보니까 이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이쪽으로 착륙을 시켜서
사진을 고화질을 많이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좀 계획하고 있는 그런 행성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멉니다. 가깝지만 먼 그곳입니다. 네, 화성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좀 극지방에 더 추우니까 얼음이 좀 보이고요. 대기 구성이 우리랑 달라서 해가 질 때입니다. 해가 질 때 우리 대기 지구에서는 빨간색이 좀 보이잖아요. 네, 화성에서는 해가 질 때 이렇게 푸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열심히 보시고 한번 별 하나 찾아보시죠. 여기 지금 마우스를 보시면 요쯤에 별이 하나 박혀 있는데요. 요게 일반적인 별이 아니고요. 이것은 화성에서 본 지구입니다. 네, 화성에서 봐도 지구가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먼 우주로 가면 정말 안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보신다는 그 개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걸 알면. 화성의 산이고요. 화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목성입니다. 아까 4대 위성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2호라는 위성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 뒤에 거대한 목성이 있습니다. 목성도 적외선 영역으로 촬영을 해보면 고리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얘도 되게 고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체형 행성이라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좀 나와 있었는데 여기 빠지면 기체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죽겠지만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평균 표면 온도가 한 마이너스 108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추운 그런 곳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행성을 망원경을 배우셔서 행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행성을 그나마 가까이 있는 거고 본인이 아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너무너무 감동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겠지만 예, 관측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일 좋아하는 토성의 모습입니다. 우주선이 지나가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고리만 찍었더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성에는 한 개는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고리가 있구나. 세봤더니 4천 개가 넘는 고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리가 지금 현재 토성이 소유하고 훌라후프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 있는 천왕성이죠. 그나마 조금 가깝기 때문에 조금 밝은 모습을 갖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자전축이 좀 다릅니다. 우리 지구는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 천왕성은 거의 누워 있어요. 그래서 얘도 고리가 있는데 그래서 고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고 요거는 보이저 1호가 지나가면서 미국에서 80년대에 띄운 우주선입니다. 우주 탐사선인데요. 걔가 지나가면서 찍어온 천왕성의 고리입니다. 천왕성을 지나가면서 찍은 겁니다. 해왕성으로 가면서 찍은 거니까 태양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서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달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런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멀리 가면 우리가 거의 보기 힘든 천왕성은 그래도 기회가 좋으시면 언제 한 번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왕성은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는 걸 봐서는 여기도 대기가 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양계의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고 감탄하시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유니버스 샌드박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고요. 켜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조금 사양이 좀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검색을 하시면 한 20달러 정도에, 20불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지금 키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컴퓨터가 줌을 돌리면서 이것도 잘 켜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거의 켜졌습니다.
네,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태양계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불편해서 한국어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로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어로 제가 바꾸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태양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음악이 좀 있으니까 더 좋네요. 태양을 기준으로, 네, 가운데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성, 금성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 용량이 너무 커서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좀 작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요. 어, 예, 태양을 가운데 중심으로 수성이 가장 안쪽을 이렇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이렇게 돌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바깥쪽에 화성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에 있는 행성들은 비교적 가까운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성부터는 상당히 좀 멀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소리가 나오니까 끊기네요. 네, 소리가 나오니까 끊겨서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조금 낮추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빨라서 현재 시간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실시간, 네, 용량이 너무 커서 자꾸 끊기는데요. 한번 되는 만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태양계입니다. 현재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열심히 돌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당기면 네, 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용량이 너무 커서 도저히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로 죄송하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금성이 이렇게 가까이서 돌고 있고, 그리고
예,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화성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다 본인의 공정 궤도대로 좀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목성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예, 지금 저는 가깝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그려야 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멀고 또 여기서 토성까지도 엄청 멀고 그리고 또 천왕성까지도 엄청 멀고 예, 해왕성까지도 엄청 멀고 우리 인류가 지금 우주선을 쐈습니다. 우주선을 쏴서 태양계 바깥쪽으로 보내는 노력을 좀 했는데요. 보이저 1호 그리고 2호라는 그런 우주선을 1980년대에 이렇게 쐈는데요. 걔네들이 그때 당시에 하늘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요것만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목성이랑 토성이 요 정도에 있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천왕성이랑 해왕성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고 싶으니까 예, 거의 동시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쪽으로 이렇게 한 대 쐈고요. 이쪽으로도 한 대 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걸려가지고 목성에 겨우 도착해서 사진도 찍고 연구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요것들이 요 친구들이 탐사를 위해서는 삥삥 돌아야 되고 여러 군데를 가려면 지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장을 벗어나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목성을 지나서 토성을 지나서 이렇게 우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대가. 그리고 한 대는 또 여기 천왕성, 해왕성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서 우주로 나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너무 멀잖아요. 신호가 오는데도 한참 걸리겠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8분 걸려요.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거든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 속도로 8분 20초 정도 가야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 가는 것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신호 주고받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신호 주고받는 시간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고받다가 도중에 한번 끊겼습니다. 태양계 바깥쪽으로 막 나가면서 신호가 한번 끊겼는데 최근에 다시 살아났대요. 참 인간의 기술이 참 대단하죠. 물론 파장이 엄청 큰 걸로 아마 보냈을 텐데 그래서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다른 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빛의 속도로 우리가 태양까지 8분이 걸리고요. 빛의 속도로 우리를 돌고 있는 달까지 1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태양을 제외한 다른 별, 프록시마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프록시마. 지금 인간이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태양과 가까운 별인데요. 프록시마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4.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미국에서 군대에서 갖고 있는 F-22 랩터라는 그런 전투기 속력을 제가 봤거든요. 그 속력으로 얼마나 가야 되냐면 120만 년을 가면 전투기 최고 속력으로 120만 년을 가면 프록시마까지 갈 수 있어요. 우주선으로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주선은 이런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아무튼 엄청 먼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가까운 별.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은하, 가장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까지는 빛의 속도로 230만 년. 가장 가까운 은하. 은하도 일조개가 있지만 230만 년을 가야 되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만 해도 4.2년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프록시마라는 별도 아마 행성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성들을 지금까지 못 봤어요. 최근에 외계 행성, 다른 거의 행성, 외계 행성 뭐라고 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다른 별에 속한 행성을 찾았다는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진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행성들은 별을 돌고 있는 행성들은 태양계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해왕성은 실제로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큰데 별이 끝도 없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또한 빛의 속도로 4.2년을 가야 되고 별들이 일쪽에 모여 있는 그 다른 은하까지만 해도 230만 년을 가야 하니까 아, 우주의 개념이 조금 칠판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아, 요 정도 개념이구나. 좀 이걸 넣으시면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이 우주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크기고 그리고 그런 개념입니다. 아마 다른 시공간의 개념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저는 우주 여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예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진으로도 보고 직접 찍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옆 사람이 찍은 거 그리고 막 이렇게 구경도 해봤는데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 여행을 할 때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전 너무너무 기대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기간 동안 별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예쁜 새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우주 여행을 너무너무 저랑 같이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기도를 제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대략이나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우주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모르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광대한 우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우주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정말 멋진 경험과 멋진 학습이 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친 밤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잘 회복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양도 많고 또 그랬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잘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사양 때문에 좀 잘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프로그램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따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민 목사님께서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만나서 교육 함께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줌 교육이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